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치걸스 유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 시켜주실 우리 업사부님 나오셨습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7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만 조금 힘들었던 한 주입니다. 네, 이렇게 힘든 한 주 속에서도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5차 범위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더 우위를 점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한 주가 뜨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워낙 이제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살펴봐도 좋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우리가 증권시장이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앞에 한번 찍었는데 마이크가 꺼지고 있어갖고 저희 다시 찍고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댓글에 아유 고생했다고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시간 없는데 지금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증권시장을 움직이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 요소가 있고, 정치적 요소, 기술 발달. 경제적 요소는 경제 성장률 어제 나왔는데 미국 잘 나왔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PC나 이런 것들 또 봤을 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또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골디락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요소적인 부분들은 일단 안정화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정치적 요소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던 4년도 이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 내지는 트위터 한마디가 시장을 아주 흔들어대는 그런 요소가 있었고, 요번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실적이 약간 실망감이 있었지만 트럼프가 한마디 했죠. 머스크는 좋지만 현응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신조어가 나왔던데 말로 시장을 죽여버리는. 머스크는 사랑하지만 전기차는 안 돼. 이게 뭐야.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너무 똑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전기차 어쩌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본인이 어떤 강력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팔은 안으로 걷게 돼 있고, 뭐 미국인과 한국인은 다르다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서 트럼프가 되면 그래도 어떻게든 좀 이래저래 말이 통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는 것 같고, 만약에 민주당이 되면 전기차 판매 정상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2023년에 가장 많이 팔린 단일 차종이 모델 Y거든요. 전기차요. 122만 대 팔렸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차 10위는 모델 3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잘 팔려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계속 흔들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로 쏠려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해리스 관련주로 쏠려 있는 종목들, 뭐 마리아나를 비롯해서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배트를 짧게 잡고 단기성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그것과 상관이 없어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마이웨이 하는 그런 종목들, 일단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들 있죠.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기술 발달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들, 새로운 신세상이 나오면서 가는 섹터들은 갈 거야. 뭐 우리나라 조선주 지금 보면 조선주. 오늘도 뭐 보니까 더 올라갈 거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해리스 부통령 관련한 주,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한 주들 모두 다 좀 단기적으로 단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 트럼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이 종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거는 원래 이 트럼프와 별개로 그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이고 섹터고 오래전부터 준비가 됐던 거지. 트럼프가 그냥 나와서 나 이거 하루 만에 그냥 전쟁 끝내버릴 거야. 어떻게든 내가 바로 전쟁 끝낸다. 야, 내가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면 얘네가 전쟁할 수 있겠어?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트럼프 관련주라고 이렇게 엮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이건 돼야 될 상황이고요. 전쟁은 끝나야 될 문제이고,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종식돼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서 재건에 도와주는 상황과, 기업들은 거기서 어쨌든 공짜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정부들의 어떤 출자금이나 여러 가지
원조 이런 것들이 진행되겠죠. 작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 지역이 정말 많이 초토화됐기 때문에 이 들어가게 되는 자원도 너무 많을 거고 네. 기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기간 길겠죠. 길겠죠. 네, 그러니까 재건하는데. 주가도 길게 가겠죠. 네. 이게 계속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을 때까지 이제 재건의 모습이 그래도 기본적인 건 했어라고 할 때까지는 네. 어느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산업이 한 가지 있어요. 뭐요? 뭐 일단은 우리가 뭐 데크플레이트 관련주랄지 네. 기둥 세우고 건물에 그다음에 조립식 건물이나 가건물이나 그다음에 이 아스팔트 관련주나 이런 것들 다 가잖아요. 예. 시멘트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멘트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왜요? 시멘트는 여러분들 자 보통 우리가 건설 현장에 레미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죠. 구분은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아니 그냥 시멘트 포대를 포대째 가루 시멘트 가루를 포대째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타고 몇 달 걸려서 우크라이나 갖고 가면 되지 않냐? 그 사이 다 굳어요. 못 씁니다. 못 써요. 그래서 시멘트는 그렇구나. 예전에 한번 그냥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서 야 이거 시멘트로 덮어야 돼 이런 상황이라면 모를까 저 멀리 우크라이나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그런 이유로 시멘트주가 오른다고 하면 그건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이런 또 투자에 대한 꿀팁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종목 한 두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탄력이 가장 좋은 SY 스틸텍 가장 탄력이 좋아 보이고 거래량도 정말 압도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오를 때요 이런 상한가 정도를 말아줄 수 있는 그런 이력이 있는 종목이 좋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면 딱딱딱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SG도 지금 보시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팍 올라가 주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대장주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도 또 상한가를 가는 이런 힘이 있는 종목들이 되어야지 힘이 약한 종목, 뒤늦게 따라오는 종목은 꼬꾸라질 때 그 종목이 먼저 빠져요. 대장주가 걔네가 빠지고 난 다음부터 밀리기 때문에 2등주, 3등주들이 밀리는 거가 나오면 대장주도 이제 여차하면 팔아야지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땐 대장주가 끝까지 올라가죠. 얘네는 그 올라가고 나서 약간만 흔들어도 흔들려 버리거든요. 따라감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센 종목 정도로 보시자라고. 근데 SG는 상한가 가고 오늘도 또 올랐는데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좀 눌렸을 때 들어갈까요? 참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운데 왜냐면 이제 저는 어차피 실시간으로 매일 방송을 하니까 실시간 장을 봐야 되니까 장중에 이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터닝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지금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아침 동시호가부터 시작해서 9시 시작해서 땡치고 같은 섹터의 종목들이 얼마나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가를 좀 보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접근하자. 그런 더 부분들이고, 올라갈지는 이거 지금 장이 끝나 있는 이 상태에서는요 당연히 그냥 누구나 바로 따라붙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많지 않겠죠. 눌러준다. 근데 눌러준다고 하면 보시다시피 정말 셀 때는 이 5일 이동평균선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시잖아요. 5일 이평을 웬만해서는 깼다가도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센 종목은 5일 이평을 내려올 때 그럴 때 조금씩 잡아보는 전략도 급등주를 잡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또 5일 이평을 깼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투자에 대한 꿀팁 두 번째 또 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어닝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최근에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게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또 슬프게도 주가는 동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빠지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 현대차, LS 일렉트릭 그리고 LG 이노텍 이런 대장주들이 또 빠졌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혹은 신규 매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SK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누누이 20만 원이 깨지면 맞아요. 모아보자라고 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20만 원 깨지고 19만 원 되면은 이제 매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될 거고,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19만 원이 깨졌어 예. 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최대 이걸 밀리는 자리를 18만 원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20만 원이 깨서 18만 원이 와버렸잖아요. 네. 19만 원? 19만 원까지 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좀 강하게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 오케이, 내려오는데요.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내가 샀는데 물렸을 수 있어요. 물렸는데, 물려도 죽지 않는 자리에서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20선이 지지될 줄 알고 샀는데, 물려버렸네? 근데 이게 죽어서 이렇게 되면 문제죠. 네. 그렇지 않고 올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가 만약에 이게 빠져서 이렇게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라도 반등을 줬다가 이렇게 죽을까 하는 그런 자리가 물려도 죽지는 않는 자리,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 정도가 지금 19만원, 만약에 이게 18만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19만원 내지는 20만원 근처는 왔다가 가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니까 좀 SK하이닉스를 저는 강한 매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이 방송은 뭐죠? 투자에 대한 네. 조언만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다음 주를 보고 오늘 조금 현금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또 다음 주에 있기 있어요. 때문에 줄줄이 있어요. 네, 왠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조정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럼 또 SK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아직 오늘 들어갈까 하다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네. 일단은 뭐 18만원 선이든 19만원 선이든 내려왔을 때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차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현대차가 오늘 또 많이 빠졌는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셨나요? 설마? 현대차를 이제 저는 네. 오늘 샀어요. 그러셨군요. 옆에 잠깐 보시면은 네. 저쪽에 모니터가 하나 있거든요. 네. 제가 보는 시스템 만들어진 거, 우리 교육생들이 같이 보는 시스템이고, 여기 보면 위에서 네 번째 현대차가 보이죠? 네. 그죠? 거기 시간이 나오죠? 예. 몇 시인가요? 현대차 9시 38분 19초. 네. 9시 38분 19초. 네. 9시 38분 19초. 이게 9시 38분 19초에 보니까 어때요? 오. 오늘 최저점이죠. 와, 그때 들어가셨구나. 가격 나오죠, 가격. 네네네. 가격 얼마로 나옵니까? 232,500원이요. 232,500원, 232,000원까지 갔어요. 와. 그러니까 잘 매수할 잡으셨다. 수 있는 기회에서 저는 이제 오늘 233,000원 뭐 이렇게 해서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서, 물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우리가 아까 녹화했는데 녹화가 지금 안 돼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엔비디아 얘기도 했고 테슬라 얘기도 하고 다 했는데, 네. 엔비디아도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우리가 이제 표로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요 빨간선, 네. 빨간선, 아까 현대차도 SK하이닉스도 빨간선이거든요. 예. 여기서는 매수해 볼 수 있어인데, 계산을 해보면 얘가 이 고점 대비 26% 빠지면 104점 몇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요 구간부터 104달러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매수했을 때 마찬가지로 네. 물려서 더 떨어져도 다시 올라와서 나에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 물려도 죽지 않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반등 나온 거거든요. 네. 4% 반등인데 과연 이게 하루짜리로 봤을 땐 작은 건 아니거든요. 저 현대차를 오늘 그렇게 매수해서 이게 1시간 반 만에 4% 정도 수익 주더라고요. 그러면 현대차라고 하는 그 종목으로 네. 1시간 반 만에 4% 수익이라 이게 과연 작은 수익인가? 절대로 아니죠. 아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터치, 아까가 아니죠. 자, 없어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빨간선 터치를 거의 안 합니다. 삼성전자는 금융위기 막 이런 거 있죠. 네. 그럴 때만 터치가 되고요. 네, 여기서 빨간 선이라고 하는 거는 황금 추세선이라고 네, 해서 황금 추세선이고. 업자분님이 만드신 거고 네. 그 빨간 선까지 내려오면 강력하게 매수로 보신다고 얘기를 아까 네. 하셨습니다. 네. 자, 하이닉스는 요번에 터치가 됐죠. 지금. 예. 이전에도 터치가 올라오는 동안에는 없어요. 정말 큰 폭락이 들어와야만 한 번씩
포착이 되는 그런 거고요. 현대차도 약간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거의 포착을 되기 어려운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는 터치한 적이 거의 없고요. 막 이런 식의 폭락이 들어왔을 때 이때는 코로나 폭락이잖아요. 네. 코로나 폭락에 용기 있게 살아 이거지. 네. 근데 어쨌든 그 뒤로도 터치가 됐다면 매수했다면 거의 무조건 수익인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를 요번에 터치했다는 건 그만큼 트럼프로 인한 큰 돈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차가 그동안 실적이요 엄청 좋았어요. 맞아요. 이번에도 뭐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네. 뭐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그렇죠. 했고, 네. 미국 내 판매가 역대 최고를 뭐 월 기준에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네. 갔죠. 잘 갔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과연 트럼프가 자꾸 우리나라한테 부자 나라 하면서 돈 내놔 더 내놔 너네 우리 반도체 훔쳐가서 돈 벌고 있잖아 이러고 있는데 과연 자동차 어떨까? 과거 2008년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네. 그때에 이거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저런 짓을 하는갑다 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토요타가 세계 판매 1위에요. 네. 토요타가 세계 판매 1위인데 가속 페달을 그 패드 있죠? 네. 차 카패드가 눌러서 이게 가속 페달이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서 리콜 하면서 그 토요타 회장이 막 사죄하고 막 눈 펑펑 흘리고 막 이랬거든요. 자, 두 번째 판매가 가장 많은 자동차 회사는 어딜까요? GM? 폭스바겐. 폭스바겐 그룹. 독일이네요. 네. 그래서 폭스바겐이 그 뒤로 무슨 일을 겪었느냐? 연비 게이트 겪었죠.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안 됐어요, 한동안. 아우디 막 이런 것들 다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 있거든요. 결국에 한 번씩 때린다는 거네요. 때리죠. 이게 미국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미국 자동차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꼼수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시다. 음모론 쪽으로. 네네네. 그럼 이번에 과연 어떨까? 그 사이에 제일 많이 성장한 회사가 현대차 그룹이에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한번 맞겠는데요? 맡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그래서 맡고 있는 거다. 그리고 주가상으로는 왜냐면 이제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관세를 최소 10%는 올리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적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뭐 우리가 확정 짓기는 어렵지만 네, 뭐 약달러를 선언한다.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강달러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네. 뭐 그래저래 하면 환율 효과를 좀 덜 보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그리 된다면 그래서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 특히 북미,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 좋았던 기업들이 얻어맞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 되시면 다시 금방 회복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지금 뭐 트럼프에 의한 어떤 흔들림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실적 좋은데 맞아요. 이게 많이 올라서 빠진다고 보기도 좀 그렇거든요. 뭐 엄청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또 밸류 프로그램 이번에 세제 개편하면서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경적인 부분들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SK 하이닉스는 제가 사서 지켜보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 증권 그러니까 외국계 창구에서 다이와 증권이라고요. 네, 다이와 증권이 그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해서 제일 많이 패대기 치고 있거든요. 네. 요놈들 이놈들이 다 왜 이러고 있나. 오늘도 이제 제일 많죠. 매도 창구 상에서. 그렇네요. 네, 마지막까지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제도 얘네들이 막 매도를 하면서 이 하락을 정말 크게 8% 네, 만들어내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기왕지사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오늘은 얘네가 안 파네? 다이아가 안 파네? 너네 다 팔았구나 이제. 쟤네가 전량 매도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좋은 회사인데 실적도 좋은데 그러면 아마도 이제 자기네들 상의 뭐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는 뭐 상반기와 하반기적인 부분에서 변경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내 좋았다가 상반기 피크 치고 지금 이제 7월 11일이 무슨 날이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활용하고 왜냐하면 지수에 너무 연관이 크니까 파생시장에 여러분들 파생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7월 11일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꺾였는데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날로 꺾일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를 아마 아셨을 겁니다. 네, 지수적인 우리가 흐름들을 보고 가는데, 네. 계속해서, 진짜 이거 우리 시청자님들, 저하고, 여기 이거 억지로 올리는 거다, 이거 가짜로 억지로 올리는 거다, 특히 이날 있죠? 네. 그날 계속 얘기하면서 요 날 이후로 이제 꺾이는 부분들, 그래서 7월 11일 날 만긴 날인데 우리는 푼만 사서 넘어왔어요.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푼만 사서 넘어왔어요. 제가 하는 말이 맞으면 우리 댓글에 좀 달아주십시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분들은 이제 수익이 나셨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만약에 여기가 이 구간이 억지로 올린 거라면 이만큼 떨어진다. 각오하셔라. 이제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진짜로 여기까지 떨어졌고요.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여기, 그 다음에 코스닥은 사실 이게 여기를 계속해서 지지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제가 지워져 버렸지만, 여기 자리를 계속해서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거 내려오면 반드시 깨진다. 여기 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이미 저 위에서부터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 아마 저거 깨질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지 안 되고 더 깨질 거고, 800포인트가 깨질 수 있다. 대비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렸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800까지 깨진 상황이 와버렸죠. 재수 없으면 전 저점. 네. 그러면 790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차피 한 번 밀면 그거 하는데, 저의 별명이 있어요. 네. 저점 잡는 귀신. 자, 근데 그 저점이 어떤 저점이냐면, 갑자기 제가 말이 많아졌습니다만, 어떤 저점을 얘기하는 거냐면, 요런 저점이에요. 요런 저점, 요런 저점, 요런 저점. 요건 역시 여러분, 제가 저런 저점을 놓친 적이 없고, 진짜 잘 잡아내는 게 맞으면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같이 경험하신 분들. 네, 그래서 달아주세요. 네, 2022년이 1년 내내 폭락을 했는데 우리는 살아남고 수익이 났던 비결이 바로 이 저점을 1시간 차이도 안 나게 저점을 잡아내서 그래요. 1시간 차이도 안 나게 이거 잡아냈었습니다. 다. 그러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셔서 수익이 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배트 짧게 잡고,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다음 주에 제 생각에는 다음 주쯤에 저점 확인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바닥이 되면요 신호가 나와요. 한 6가지 정도 신호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나오면 저는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시그널을 드리거든요. 자, 저는 이제부터 주식을 왕창 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뭐 주식 사세요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나는 산다. 나는 지금부터 주식 왕창 산다. 지금부터 나는 산다. 난 총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이 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업사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공개방송 때 오세요.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아직 저점 신호 못 봤어요. 더 떨어질 거다. 아마도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점 신호는 못 봐서 총공격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오늘 또 이제 뭐 약간 얘는 이제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LG 이노텍, LG 이노텍은 어차피 잘 가다가 얘도 지금 오늘 쟤도 포착이 됐거든요. LG도 맨 밑에서 두 번째. 9시 19분 58초. 9시 19분 58초. 네, 진입부 등락 2.98%. 그래서 그 자리가 또 저점이에요. 9시 21분이 최저점이니까 포착하고 확인했으면 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죠? 한 2분 정도? 3분 정도? 그리고 가죠. 가격도 25만 1,500원이니까 25만 1,500원. 그러니까 1,000원 정도 더 빠졌다가 올라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것만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오늘 팔고 현금 들고 주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대차도 그것만 4% 먹고 그냥 팔고,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지금 3분의 2 이상을 오늘 그냥 정리했어요. 팔고. 그 다음에 상황 봐서 더 추가를 할 거는 이제 월요일에 주가 상태, 시장 자체의 흐름을 보고, 괜찮겠구나 싶으면 그때 다시 추가로 다 사서 들어가면 되고, 내가 들고 있는 물량 조금은 있으니까, 많이는 없어요. 근데 조금은 있으니까 여기서 더 강하게 한번 살 수 있거나, 혹은 아니다 싶으면 이제 수익 실현도 어느 정도 해놨고, 지금 3% 정도 수익 중이니까, 만약에 이게 수익이 없어지면 그냥 던지면 되죠. 손해보기 전에. 그쵸? 개파락 3%는 안 할 테지, 설마. 자,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대형주. 그러니까 즉, 내가 오늘 잡주 가지고 동방 19% 올랐는데, 내가 오늘 갑자기 동방을 잡았고 19% 수익 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뭐 꿈에서 누가 동방이라고 점지해주지 않는 이상.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저게 우리 실전반 멤버들은 이제
띵동하고 소리가 나요. 띵동하고 소리 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이것만 띵동 소리 확인하고 무슨 종목 얼마 마음에 드는 종목만 이제 특히 기왕이면 절대 적자 종목 안 삽니다. 네. 영업이익 적자 종목 안 삽니다. 아예. 영업이익 적자 종목 아예 안 사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 영업이익 적자 종목 절대 안 사고 그 다음에 그 제약바이오 조심합니다. 정치테마주 안 삽니다. 이런 정도의 주의만 좀 하시면 네. 괜찮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뭐 현대차 같은 거 진짜 이게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현대차나 SK하이닉스 같은 건 네. 다른 대형주는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목요일 같으면 그 2차전지주가 띵동띵동 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저점에서 올랐습니다. 오늘 다시 빠졌죠. 그러니까 배틀 짧게 갖고 가자. 네. 이제 지금 막 쏠려 있잖아요. 2차전지도 지금 트럼프 돼서 진짜 보조금 없애버리고 하면 거기서 또 한 번 얻어맞을 확률이 있고 불안감이 있으니까 짧게 갖고 가자. 지금은 그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배틀을 짧게 단타로 노려보시고 이왕이면은 대장주나 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너무 힘드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좋은 종목들도 전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유의하셔가지고 항상 저희는 조언만 해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하지만 또 열심히 다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항상 저희는 기원을 하면서 리치걸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